네, 안녕하세요. YBN 파워토익 박혜영 강사입니다. 실제 토익 시험, 정기 시험 실제 문제에서 파트 7 다중지문 해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76에서 180번까지가 이중지문 한 세트, 그리고 181에서 185번이 또다시 이중지문 한 세트, 그리고 나머지의 세 세트는 186에서 190, 191에서 195, 마지막 196에서 200까지는 트리플 패시지, 3중지문이 구성됩니다. 아무래도 지문들이 2개 혹은 3개씩 엮여서 나오기 때문에 각각 상관성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5개의 문제씩 세트로 구성되게 되는데, 이 5개의 문제들 중에서는 특정 지문, 한 지문만 놓고 정보를 추출하는 문제도 있겠지만, 같은 다른 지문과의 연계성을 물어보는 공통의 교집합과 같은 것을 찾아내는 문제도 같이 등장하는 지문들입니다. 자, 첫 번째 이중지문 176에서 180번 실제 문제 한 세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의 속성은 서로 엮여서 나오게 되는데, 첫 번째 글이 속성상 웹페이지, 그리고 이제 뒤에 나올 내용이, 밑에 나올 내용이 이메일이 되겠죠. 자, 웹페이지다 보니까 웹사이트 주소가 기재가 되어 있고요. 웹사이트 주소 바로 뒤에 careers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 있는 것으로 미뤄봤을 때는 아무래도 구직이나 취업에 관련된 부분, 아니면 경력에 관련된 부분, 입사 관련된 부분일 것으로 유추가 가능합니다. 글의 제목은 왜 스코셔 퀘스트에서 일을 해야 될까? 이런 식의 제목입니다. Headquartered in 에버딘 지역, 스코틀랜드 에버딘 지역에 본사를 두고 있고 with offices in the Scottish cities, 예를 들면 스코틀랜드 도시들, 어떤 지역들이냐면 던지 지역이나 아니면 뭐 인버너스 지역, 이런 지역들에 여러 사무실을 두고 있는 스코셔 퀘스트라고 하는 이 회사는 굉장히 선도하는 인류의 제조업체이다. 홈 스토리지라고 한다면 어떤 가정용의 저장 공간이라든지 아니면 뭔가 수용할 수 있을 만한 창고 같은 것이 있다든지 수납장이라는 의미가 가능하겠죠. 그런 솔루션스, 해결책을 제시해주고 이런 수납장 공간을 제시할 수 있는 곳인데, 못해도 50년, 지난 50년간 이러한 작업을 해온 업체다. 그리고 그 뒤에 Our products impact consumers' lives, 이런 소비자들의 삶에 큰 영향을, 좋은 영향을 미쳤겠죠. by ing 함으로써 그들을 도와줌으로써 뭐 하는데, 그들의 집, 가정 내에서의 스페이스, 공간에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을 잘 organize, 정리할 수 있게 해주고, clutter이라고 하는 것은 별로 필요 없는 여러 가지 물품들을 얘기합니다. 필요 없는 물건들, 그런 것들을 좀 줄이게끔도 해주고. 두 번째입니다. Work atmosphere이라고 한다면 근무 분위기죠. 근무 환경. 근무 환경이 team oriented라고 한다면 팀 중심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개인적으로 일하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고 그런 팀 중심적이다 보니까 cooperative, 굉장히 협력적인 분위기에서 팀워크를 강조하는 회사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직원들이 expected to work 8 hours a day. 하루에 8시간을 정기적으로 근무를 하게 되는데, 그렇긴 하지만 they are allowed to vary their arrival and departure times가 됐는데요. 회사에서 arrival이 된다는 건 직장에 도착한 거예요. 일 시작하려고. 그럼 departure를 한다는 거는 일이 끝나고 퇴근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지, 여기서는 공항 같은 곳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뭐 수속해서 공항에서 출발 이런 식의 의미는 아니고요. 퇴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이 시간대가 8시간 근무하는 건 맞는데, 시작 시간과 퇴근 시간을, 업무 시작과 퇴근 시간을 vary, V-A-R-Y, vary는 동사로 각기 다르게 하다. 다르게 설정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누군가는 8시에 오면 8시간 일하고 퇴근하고, 또 누구는 10시에 출근할 수 있게끔 설정을 해서 8시간 일하고 좀 더 늦게 퇴근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뒤에 we have a state of the art, 굉장히 최신식의 오피스, 사무실이 갖춰져 있고, 그리고 3 곳이나 있다. on-site, 그 회사 자체의 사내에 카페테리아가 있다. 카페테리아는 이제 군의 식당 같이 이런 느낌이겠죠. 그리고 피트니스 센터도 갖춰져 있다. 그 뒤에 Our employees receive a generous benefits라고 한다는 건 엄청나게 후한 복지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 benefits은 s를 붙여서 사용하게 되면 복리후생 의미도 있습니다. 뭔가 혜택이란 뜻만 있는 게 아니고요. 그게 복리후생 패키지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여러 가지를 누릴 수 있다는 얘기고요. 어떤 것을 포함하냐면 5 weeks, 5주간의 휴가도 포함이 되고, 더 나아가서 tuition assistance, 뭔가 학업이나 공부를 하거나 이런 배움에 있어서 뭔가 튜션을 배우는 데 있어서 수업료 같은 것도, 학비도 우리가 지원을 해준다. 그리고 we also offer full relocation reimbursement는 어떤 썼던 비용을 변상해 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누가 이 회사에 입사하게 됐어요. 그런데 굉장히 먼 곳에서 입사하시려 했는데 뽑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일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회사랑 가까운 곳으로 이전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이 사람이요. 그럼 이전했을 때 들어간 비용,
그거에 대해서 전액 다 reimbursement를 해줄 수가 있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New employees coming from abroad. 더군다나 해외에서 올 때는 더 많은 이전 비용이 들어가게 되겠죠. 자, 첫 번째 질문 읽으셨고 이제 어느 정도 연관성을 담고 있는 두 번째 질문이 하단에 위치하게 됩니다. 전 직원들에게 파이퍼 맥케나라는 사람이 6월 18일 월요일 날 글을 썼어요. 이메일이고 글의 제목은 Quality Assurance. 대문자로 써져 있으니까 일반적인 단어보다는 하나의 부서명이 되겠죠. 품질 보증팀에 새로운 디렉터가 임명됐다는 걸 의미하는 것 같아요. 초반부에 보면 정말 기쁜 마음으로 알려드린다. effective. effective는 굳이 효율적인이라고 해석하시는 것보다는 날짜와 시점 앞에서는 그 날짜부로 이제 그 날짜서부터 이런 의미예요. Miss Femke Friesma라는 사람 나왔죠. Friesma. 그 사람이 will be assuming에서 assuming이라고 하는 어휘는 여기서는 가정하다보다는 어떤 역을 맡다라고 해석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Portrait of Director of Quality Assurance직을 여기 이곳 스코시아 퀘스트에서 맡게 됐다. 어떤 사람이 부임됐다는 걸 의미했죠. 그리고 이 사람이 어디에 배치될 거냐면 우리 본부에 배치되게 될 것이다. 자, 이제 이 사람에 대한 설명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이 본론의 문단을 봤을 때 이 사람은 comes to us from Somatic Management Solutions. 전혀 다른 회사 이름이죠. 이 지금 아인드호벤인지 이런 지역의 명이 또 나왔어요. 근데 이 지역에서 있는 회사 이름 중에 하나가 Somatic Management Solutions인데 여기서 일했었던 사람인데 일로 온 거죠. 여기로 온 거고요. 이전에 그러니까 네덜란드에 있던 어떤 회사에서 일한 적이 있는 사람인데 일로 오시게 됐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 회사에서 무려 past 15 years, 지난 15년간 지금 이곳에서 우리가 이분에게 드린 직함, 어떤 부서명, Quality Assurance랑 same, 똑같은 역할을 맡다가 일로 오신 거다. 경력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뒤에 she earned her bachelor는 학사고요. master는 석사입니다. 학사 및 석사 학위를 civil engineering 부분에서 취득하신 분이다. 계속 연역 설명이 나오고 있죠. 이 사람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문단으로 넘어가서는 계속 이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더더군다나 European Society of Professional Engineers. 굉장히 기니까 이하 줄여서 ESPE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European Society of Professional 전문 엔지니어들 어떤 학회나 협회 같은 곳의 구성원이시기도 하다. 그리고 이분께서는 컨퍼런스, 여기 내부에서 회의가 열렸을 때 several, 여러 번 presented, 발표도 하신 분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 굉장히 기쁘다. 이분을 우리 회사의 일원으로 맞이하게 돼서 이게 된 거죠. 자, 첫 번째 문제서부터 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등장했던 회사 이름, 스코시아 카스트에 대해서 언급된 부분을 맞추면 되는 문제입니다. ABCD 보기 중에서 프로덕트 라인이 되면 제품군이에요. 제품 종류를 확장하는 걸 고려 중에 있는 회사다. 그런 얘기는 언급된 바가 없어요. 제품의 종류군을 확장하거나 이러진 않았고요. 인력이 더 이제 어떤 사람을 채용한다는 느낌으로 얘기했었고 회사의 규모에 대해서 얘기한 부분이 있었지만 앞으로 이런 계획을 고려 중에 있다라고는 얘기하지 않았고요. 50 years는 우리가 분명히 읽은 부분이에요. 첫 번째 지문에서 지난 50년간 우리는 홈 스토리지 솔루션스를 제작하는 기업이어 왔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 회사가 이러한 상품을 갖다 만들고 제작하는데 50년이라는 세월은 똑같이 일치하죠. 그런데 보기 C 같은 경우에 추가적인 제조 시설을 좀 더 최근에 지었다. 이렇게 확인이 되는데 전혀 확인이 안 되고 있고요. 제조 공장이 더 새로 지어졌다거나 보기 D는 a few가 아니라 어가 빠진 그냥 few이기 때문에 부정문처럼 해석합니다. 좀 있는 게 아니라 거의 없는 거죠. 결국에 애초에 경쟁자가 별로 없다. 전혀 언급이 안 됐죠. 그래서 첫 번째 문제는 그렇게 오래 걸리시지 않게끔 B로 정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특정 어휘의 의미를 찾는 동의어 찾기 문제이죠. 임팩트의 의미가 첫 번째 문단 네 번째 라인에 있는데 그것에 가장 비슷한 의미를 물어봤죠. 그대로 눈으로 따라가면 impact consumers' lives. 소비자분들의 삶의 질을 조금 우리가 임팩트를 끼쳐왔다. 근데 어느 부분에 있어서 그분들이 공간들을 좀 효율적으로 잘 정돈하고 불필요한 클러러를 없애는데 도움을 줘왔다. 이 얘기였었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안 좋은 뜻이죠. press는 동사일 때 꾹 버튼을 누르거나 굉장히 압박을 주다의 느낌이 있어요. 좋지 않죠, 오히려. 그리고 B, C, D가 남아있는데 연락을 하거나 연락이 닿거나 접선을 시도한다는 느낌의 컨택트도 맞지 않죠. 그럼 B하고 D가 있는데 가장 사전적인 의미로 맞는 건 이분들의 삶에 영향, 좋은 선한 영향을 미쳐왔다가 가장 맞겠죠. 그래서 정답 influence를 하게 되고요. ease는 명사 및 동사를 혼용할 수 있는 보기 B의 어휘는 뭔가를 좀 완화하다. 누그러뜨리다, 좀 쉽게 해주다의 느낌이기 때문에 전혀 맞지 않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문제 정답을 맞추고 나서 세 번째 문제는 not mentioned. 다른 문제랑 다르게 질문에 not이 등장해 있기 때문에 사실로 언급이 됐거나 내 눈에 언급이 안 된 걸.
언급이 되지 않은 걸 답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질문에 등장하는 게 스코시아 카스텔 직원들이 available, 이용할 수 있거나 누릴 수 있는 것으로 언급이 안 된 거를 맞추시는 거예요. 그런데 ABCD 보기 중에서 보기 A의 modern workspace는 그 작업할 수 있거나 일할 수 있는 회사 공간이 굉장히 현대적이라는 얘기인데 사실 modern이란 단어의 스펠링 그대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modern하고 똑같은 의미는 존재했었죠. 첫 번째 질문에 state of the art office라는 표현이 분명히 하단에 들어갔었고요. state of the art라는 표현 자체가 스펠링은 다르지만 똑같은 의미입니다. paraphrasing이 된 거고요. 그 자체로 현대적인 공간은 맞고요. flexible scheduling이라는 것은 일정을 잡는 것이 너무 틀에 박힌 느낌이 아니라 좀 융통성 있게 탄력적인 시간을 배치해줬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몇 시에 가서 몇 시에 퇴근하는 게 모든 사람들한테 똑같은 모든 이에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는 것도 역시 우리가 읽은 거죠. departure time이나 arrival time이 vary. 서로 다를 수 있다. 그것이 바로 flexible한 스케줄링을 의미한 거고요. 단어가 조금씩 같은 의미로 변질되고 있는 거죠. 온사이트, 현장에서 그 회사 내에서 사내에서 다이닝, 식사할 수 있는 곳이 있다. 그 다이닝이라는 단어 역시 카페테리아라는 단어에서 도출이 된 거죠. 그런데 어떻게 보아도 국제, 해외, 출장 이런 내용은 언급된 바가 없습니다. 자, 이제 79번 7월 1일에 어떤 일이 발생할 것인가 라는 얘기인데요. 7월 1일이라고 하는 그 날짜 자체를 단서로 잡고 봤을 때 이번에는 두 번째 지문, 이메일이었던 지문에서 7월 1일부로 Miss Femke라는 분께서 Director of Quality Assurance 포지션, 직을 맡게 될 것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그 날짜에 이제 새롭게 어떤 임원급의 사람이 우리 팀으로 합류하게 된다. 이렇게 되죠. 사실 디렉터라는 단어를 언급했으면 굳이 CEO까지 아니더라도 디렉터나 헤드 같은 단어가 언급하면 어느 정도 높은 책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을 언급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임원이나 간부라고 얘기할 수 있어서 executive로 표현한 걸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정답은 C로 가게 되는데 제품 안전 규정에 대한 규칙이나 이런 게 승인된다든지 B처럼 아니면 어떤 전문적인 기관에서 회의를 연다라는 A라든지 보기 D처럼 보고서가 발행이나 발표될 것이다. 전혀 언급된 바가 없는 단서죠. 자, 이제 마지막 문제. 이 지문에서는 마지막 문제 80번인데요. 질문에 suggest가 about이랑 붙으면 제안하는 게 아니라 암시 추론입니다. 그래서 이 미스 프리즈마라는 사람이 계속 등장했었죠. 밑에 질문에 이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암시할 수 있는 걸 답으로 해야겠어요. 그죠? 근데 ABCD 보기 중에서 보기 C는요. 이 맥케나라고 하는 밑에 지문의 발신자인 사람과 대학교를 같은 곳을 다녔다라고 해석이 되는데 개인적으로 또 어떤 대학교를 같이 다녔다라는 동문이라는 어떤 한 전개도 들어가지 않았었기 때문에 C를 답으로 할 수가 없죠. 그런데 퀄리티 어슈런스 직으로 포지션에 뽑힌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근데 퀄리티 어슈런스 직을 다른 회사에서도 무려 15년간 세임 포지션을 하셨다라고 얘기가 나왔다는 점에서 갑자기 인사부서에서 과거에 일했었다라고 해서 부서를 재배치할 수는 없는 노릇이죠. 그럼 A하고 B 가 남는 상태에서 ESPE 컨퍼런스라고 하는 다소 긴 스펠링으로 어떤 회의, 협회가 나왔었는데 거기서 회의할 때 앞으로 세미나가 열리면 거기서 발표를 할 것이다는 시제가 잘못된 단서가 되죠. 앞으로 할 것이 아니라 여러 번 발표를 한 적이 있다라고 나왔었어요. 시제의 혼동을 유발한 것으로 추측이 되고요.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moving expenses가 repaid를 받을 것이다가 되죠. repay를 be repaid로 했으면 수동태가 되니까 이 사람이 내는 게 아니라 받게 되는 입장이 되고요. 이 부분은 분명히 연계형으로 추론이 가능하죠. 첫 번째 지문에서 맨 마지막에 하단 부분에 relocation, 해외에서 오시는 분들은 분명히 우리가 reimbursement를 해드린다라는 부분이 있었죠. 그것도 for, 전액으로. 근데 두 번째 지문에서 다른 회사에서 15년간 근무했는데 그 근무했던 지역이 네덜란드였죠. 그러니까 네덜란드라고 하는 새로운 지역과 새로운 나라를 얘기했다는 것 자체가 해외에서 온 사람이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의 공통적인 집합을 맞춰내면 정답은 이전하면서 오는 여러 가지 이사 비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변상을 받을 것이다. 똑같은 말이지만 단어가 조금씩 교체된 거죠. 자, 이제 81에서 85번, 181에서 185번인데요. 여러분들께서 제 개인적인 판단이지만 조금 어렵게 느끼실 수 있는 단어의 수준이 조금 높아질 수 있는 아티클과 이제 그 밑에 지문은 이메일로 연동이 되는 내용을 같이 단서에 넣고 지문의 속성을 조금 어느 정도 비슷한 내용의 겹침성을 주는 그런 이중지문이 나왔습니다. 이중지문에서 첫 번째 지문 아티클의 제목이 굉장히 크게 써져 있는데요. 제목 자체가 Branch Valley Newspaper입니다. 그러니까 신문 이름인 것 같아요. 이 신문 자체 이름. 자, 초반부의 내용서부터 보면 4월 2일자에 발행된 기사입니다. Converted라고 하는 표현은 개조되고 변환되고 바뀌었던 이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무려 34년 전에 복합 어떤 그 상업단지, 사무실 단지, 사무단지 같은 곳으로 개조됐었던
Cranston Mill이라고 하는 곳이 sat이라고 한다면 sit의 과거겠죠. 그렇다면 앉아있다보다는 그냥 놓여져 있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vacant, 아무도 이용하지 않고 비어있는 곳으로 for the past 18 years, 무려 지난 18년 동안이나 계속 비어있는 상태로 방치가 돼 왔었다. Despite its picturesque setting이라고 한다는 건 picture이 그림이잖아요. 그림같이 아름다운이에요. 그림같이 아름다운. 굉장히 그림같이 아름다운 환경이고 주변에 Cumberland River, 강이 흐르고 이렇게 그림같이 아름다운 곳이고 그리고 하이웨이, 고속도로랑도 가깝고 그리고 Hickory Times라고 하는 곳의 건물, 그 건물과도 가까운 곳에 있는 굉장히 입지적으로 편리한 곳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18년 동안 그냥 비어져 있었다. 방치되고. 그 뒤에 그래서 years of neglect. neglect는 부주의, 간과란 느낌도 있고요.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방치의 느낌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세월이 단연간 지속됨으로써 초래된 결과가 뭐냐면 이곳의 electrical 시스템이 점점 더 degraded가 됐다. degraded가 되면 grade가 내려간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등급이 내려갔다는 건 다른 말로 electricity 시스템 아니면 electric 시스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낡아졌고 낙후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The future looked bleak라는 좀 어려운 단어가 나왔는데 bleak라는 단어는 굉장히 절망적이고 굉장히 좋지 않은 걸 얘기해요. 뭔가 희망이 없고 약간 이런 듯하게 보였지만 더 이상은 아닙니다. 라고 반전을 예고하면서 두 번째 문단 내려가게 되고요. 이 밀의 오너인 사람 이름이 나오죠. Valerie Bryce라는 사람이 나왔어요. 근데 이 사람이 최근에 won이라고 하는 단어는 win의 과거입니다. 그게 뭐 상을 받을 때만 쓰는 건 아니고요. 뭘 획득하다, 얻어내다의 의미로 쓰이시면 되겠죠. 쓰였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won a state grant가 되면 state는 주예요. 어떤 정부 같은 곳. 그래서 그 정부 주 보조금을 최근에 이 사람이 받게 되었다. 그리고 improving historic building. 이렇게 좀 오래된 이 건물을 갖다가 여러 부분 개선할 수 있을 만한 보조금을 받게 됐다. 그러니까 보조금을 받게 됐다는 얘기를 진행하게 됨으로써 이제 제반적으로 이 낡은 mill building의 infrastructure, 여러 제반적인 구조 시설을 좀 더 개선할 수 있을 만한 자금이 생기게 됐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그 뒤에 이 브라이스 씨의 목표는 뭐냐면 이 건물을 갖다가 이 보조금을 가지고 잘 업그레이드라고 임프루브를 해가지고 at the end of next year, 내년 말에 이 건물을 갖다가 리스를 하거나 아니면 그 앞에 판매할 계획이 있다. 판매 및 임대. 자, 이제 그 다음 문단에는 인터뷰 내용이 나와요. 신문에서 자주 등장하는 인터뷰 내용 중에 들어가는 내용으로 companies that had expressed interest in renting, 임대를 하려거나 아니면 아예 매입을 하려고 이 property, 재산보다는 이 건물 자체를 의미합니다. 이 building. 이 빌딩을 기존에 관심을 표하셨던 분들, 임대든 아니면 그게 매입이든 이거를 원하셨던 분들께서 discourage, 낙담을 좀 했었고 그 마음을 굽혔어야 되는 경우가 많았었다. 뭐에 의해서? expensive. 이 건물을 내가 매입하고 대입해도 아니면 이 건물을 갖다가 내가 임대를 해도 이 건물 자체가 너무 낡고 노후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다 내가 수리하려면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겠구나.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까지는 낙담한 사람들이 많았었다. 라는 얘기죠. 자, 이제 마지막 문단. 그런데 원래는 improvements, 이런 이 건물에 낙후되고 오래된 이 건물에 개선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펀드를 갖다가 원래는 갖고 있지 못했던 사람인데 웨이벌리시의 메이어, 시장님이신 월터 피스크라는 사람께서 힘을 주셨고 독려해 줬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시장님 이름이 나오면서 이 시장님께서 그랜트를 좀 신청해봐라 라고 독려해 주셨다라는 얘기예요. In her application. 그래서 그 그랜트 보조금 신청서에서 미스 브라이스 씨가 주장한 부분은 commercial, 그게 공업용 부분이든 아니면 industrial, 개인 산업용 부분이든 occupant는 어떤 그 장소의 임대나 어떤 세입자로 들어와 있는 사람들을 얘기해요. 이런 사람이 생기면 어찌됐건 이 mill building 자체가 needs jobs, 필요한 needed jobs, 필요한 일자리를 더 많이 가져올 것이고 뭐뭐뿐만 아니라 tax revenue. 텍스는 세금이잖아요. 그래서 세금을 거둬들이면서 내는 소득도 생길 것이고 뭐 이런 식으로 좀 낙관적인 지향점을 두고 마무리가 됐죠. 자, 이제 밑에 지문은 Valerie Bryce라고 해서 아까 첫 번째 질문에서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 보조금을 신청해서 받은 이 건물에 낙후되거나 일렉트리컬 부분에서 약간 문제가 있는 부분을 개선할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에게 Letters Ildish라는 사람이 글을 썼어요. 글을 쓴 날짜가 4월 8일인데 Potential Occupant예요. 그러면 Occupant는 세입자인데 이 건물에 지금 현재 세입자로서 글을 쓴 건 아니고 예를 들어 Potential Employees가 되면은 지금 아직은 직원이 아닌데 직원이 장차 될 사람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Occupant, 세입자로서 들어갈 확률이 높은
이렇게 되는 거죠. potential에 들어가면 I'm the vice president of business development at Kitchen Fabricators. 회사 이름이죠. 그래서 유한 책임 주식회사든 아니면 어떤 법인 기업이든 보통 기업에는 incorporated 같은 스펠링이 연상되는 INC라든지 limited, 약자 LTD 뭐 이런 식의 단어가 잘 등장해요. 그래서 Kitchen Fabricators의 사업 개발부에서 있는 총부서장이다. 나는 부사장인데 아티클을 최근에 읽게 됐다. 근데 크랜스턴 밀에 대한 아티클을 last week, 지난주에 읽었다. 근데요, 이 글 쓴 날짜가 4월 8일이었잖아요. 그런데 지난주에 크랜스턴 밀에 대한 기사를 읽었다라고 한다면 첫 번째 지문 기사 발행일이 4월 2일이었어요. 결과적으로 4월 8일에서 시간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서 4월 2일이라면 대략 한 6일 정도의 시간 전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난주로 볼 수가 있겠죠. 결국에 이 밑에 지문 이메일의 발신자는 Branch Valley Newspaper 자체를 읽고 이 내용에 관심이 생겼다고 보시면 되겠죠. And I believe my company could be a good match for your property. 당신이 내놓으려고 하는 그 부지 건물, 거기에 우리 회사가 딱 적임일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신의 회사에 대한 설명이 좀 나와요. 22년 전에 사업이 시작된 회사다. 이런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닉슨 지역에 공업단지 부분에 한 12년 정도 계속 머물러 있었던 곳이다. 우리가 전문적으로 하는 부분은 키친 디자인이라든지 fabrication, 뭘 조립한다든지 설치한다든지 이런 것의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되게 전문적인 곳인데 we have been featured in multiple magazines. 굉장히 다양한 여러 잡지에도 몇 년에 걸쳐서 우리가 잡지에도 많이 실렸습니다. 어떤 잡지냐면 예시를 들어드리자면 Southern Kitchen Designer 잡지 아니면 Classical Interiors 이런 잡지에도 저희가 실렸었어요. 라는 얘기를 통해서 자신의 회사들이 어느 정도의 인지도가 있고 탄탄한 기업이라는 얘기를 좀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문단으로 넘어가서 우리 회사가 지금 is expanding, 확장의 추세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we have doubled our personnel, 인력을 전 직원을 2배로 더 많은 직원을 in the last 3 years. 과거 기간을 끄는 인이 나왔을 때는요. 그 기간 만에 그러니까 3년 만에 2배로 직원 수를 더 많이 확충하게 되었고 expect more hires. 여기서 hires는 동사보다는 명사로 신입사원도 더 뽑을 생각이에요. 그래서 we're looking for larger facilities. 좀 큰 시설이 필요합니다. Our retail showroom, 우리의 그 소매 전시장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곳 딕슨 지역에 그대로 remain 남아있을 거고요. 저희가 새로운 공간을 이제 얻게 되면 그 새로운 공간에다 소장하고 보유하게 될 거예요. 저희 기업의 운영에 관련된 그런 부서 그리고 warehouse, 창고는 여기다 두려고 해요. 새로운 곳을 임대하거나 저희가 이 곳을 가지고 가서 이런 얘기인 거죠. 그리고 우리가 좀 어느 정도 시간 동안 찾아보니까 좀 매력적인 background 동의어입니다. 이제 배경이 아름답고 좋은 곳을 좀 찾으려고 했더니 여기 크레스턴 밀이 딱 좋은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하면서 기간이라든지 금융적인 부분에 융자를 주거나 아니면 금융 지원?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재정 지원? 이런 부분이나 다른 concerns. 여기서 concerns는 걱정보다는 우려보다는 약간 interest. 여러 관심 요소가 있으면 좀 더 논의를 하게끔 연락 주세요. 이렇게 되죠. 자, 첫 번째 문제. What is true about the grant? 질문에 등장하는 단어 자체가 보조금이라는 명사를 사용될 때 쓰는 grant가 등장했고요. grant는 첫 번째 질문 아티클에서 두 번째 문단에 위치했었어요. 근데 그 grant가 4월 2일 날 수여됐다는 잘못된 거죠. 4월 2일은 기사가 발행된 날짜예요, 그냥. 그리고 ABCD 중에서 보기 B, 시장님이 마지막에 grant를 한번 받아보는 게 어떠세요? 라고 독려를 해준 사람인 거지. 시장님이 grant를 직접 주신 분은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B는 또 답이 아니고 3년에 걸쳐서 상환이 될 것이다도 역시 전혀 언급되지 않은 기간이죠.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electrical repairs 하는데 쓰이게 될 것이다. 아까 첫 번째 문단서부터 electrical system이 오랜 기간 방치되면서 굉장히 degraded, 안 좋아졌다고 했잖아요. 그런 걸 개선하는데 비용을 쓰겠다라고 유추가 가능했죠. 자, 이제 두 번째 문제입니다. 브라이스라는 사람에 대해서 암시되는 걸 고르는 문제죠. 그런데 보기 A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개인 세금을 줄이고자 노력하고 있다. 보기 B 같은 경우에는 크레스턴 밀을 매입하기를 원한다. 보기 C는 컴버랜드 리버 근처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다. 보기 D 같은 경우에는 메이어, 시장으로부터 서포트를 받았다. 근데 서포트는 금액적으로 후원할 때만 쓰는 게 아니고요. 마음적인 지지 있죠. 이럴 때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장님이 본격적으로 이 사람한테 서포트한 사람이잖아요. 서포트한 사람이라는 건 말 그대로 encourage 해줬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당연히 A, B, C, D 보기 중에서 D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 판단에서는 B도 약간 혼동을 느끼셨을 수 있을 거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 브라이스라는 사람은
지문은 말 그대로 밑에 지문 이메일 발신자가 아니었어요. 첫 번째 지문 아티클에 등장해서 이 크레스턴 밀의 오래되고 낙후된 시설을 개선하기 위해서 리페어 작업을 해서 자기가 목표를 가지고 그 목표를 갖고 수리가 끝난 곳, 개선이 끝난 그 곳을 세입자들이 될 사람들한테 판매나 임대를 원하는 사람이지 자기가 사고 싶어 하는 축이 아니죠. 자, 그 다음에 183번 일디스라는 사람이 밑에 지문 발신자예요. 근데 이 사람이 크레슨 밀에 대해서 어디서 읽었겠는가 이 얘기잖아요. 근데 여러 잡지 이름이 다 나왔더라도 확실한 건 8일 날 글을 쓴 사람이 이메일을 지난주에 제가 크레슨 밀에 대한 기사를 읽었어요 라고 했고요. 공교롭게도 첫 번째 지문이 4월 2일 날 써진 발행 기사다 보니 4월 2일 날이면 6일 전쯤이니까 일주일 전쯤으로 유추가 되면서 지난주로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연계용으로 같이 유출해서 연결하게 되면 이 문제의 정답은 첫 번째 지문의 제목 자체였던 Branch Valley Newspaper 이 정답이 되는 거죠. 밑에 지문에서 저희 회사는 여러 가지 잡지에 실렸었어요 라고 언급된 그런 잡지사들을 답으로 할 수는 없으니까요. 자, 네 번째 문제. 밑에 지문 발신자인 일디즈 씨에 따르면 Kitchen Fabricators Incorporate 이 회사가 왜 larger space가 필요합니까? 라는 얘기죠. 질문에 등장하는 끝 어휘에 larger spaces를 키워드 단서로 놓고 봤을 때 밑에 지문에서 분명히 회사가 확장 중에 있고 분명히 직원의 인력수가 2배로 늘었고 3년 새에. 근데 또 새로운 신입사원도 필요해서 이런 말이 나오는 걸로 봤을 때는 레스토랑이라든지 쇼룸에 관련된 거 제품의 종류군을 확장하는 게 아니라요. 인력이 늘어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정답은 more employees가 됩니다. 그리고 employees의 의미는 hires나 personnel을 담아냈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제 85번 Kitchen Fabricators Incorporated에 대해서 언급된 겁니다. 근데 현대적인 디자인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이다. 그리고 고객들한테 융자를 받을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하는 기업이다. 보기 C 같은 경우에는 딕슨에서 presence를 유지할 것이다 라는 얘기는 딕슨에서 남아있을 거다 라고 보셔도 되고요. 딕슨에서의 입지를 그대로 다질 것이다 라고 보셔도 돼요. presence는 출석이나 참석의 뜻도 있지만 거기 내에서의 그곳 내에서의 자신의 입지 위치적 이런 느낌 약간 좀 있어요. 그런 느낌이. 그리고 보기 D는 12년 전에 오픈했다. 이거는 잘못된 거죠. 이 회사가 12년 전에 오픈했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지문에서 그 공업 단지 지역에 12년 동안 있었다라는 얘기고요. 오히려 회사는 더 20년도 더 넘은 세월 전에 시작이 됐다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숫자를 이용해서 혼동이 나온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C로 가는 게 맞겠죠. 이 부분은 밑에 지문에서 우리 리테일 쇼룸만큼은 근데 리테일이 원래 소매 판매를 의미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매장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게 매장 전시장은 딕슨 지역에 그대로 있을 거예요. 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뭐 창고나 이런 공간이 좀 더 추가적으로 더 늘어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그 장소에서의 자신네들의 입지는 유지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86에서 90번으로 넘어가면 186에서 190번은 3중 지문이에요. 그러나 3중 지문은 지문이 3개가 넘어가도 똑같이 2중 지문처럼 연계성을 갖고 있는 지문들의 부속성이 있을 거고요. 각 지문들의 속성에 맞춰서 봤을 때 첫 번째 지문이 레럴이에요, 지금. 근데 레럴인데 11월 9일 날 글을 썼어요. Miss Durant라는 사람한테. 그리고 글 쓴 내용의 서론을 보면 지금 치앙마이 슈츠 LTD를 내가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근데 이 회사는 어떤 회사냐면 manufacturer, 제조업체예요. Men's Business Suits, 남성용 정장을 만드는 곳. 여기를 대표해서 글을 씁니다. We wish to learn more about the varieties. 저희가 좀 다양성이나 종류, 품종을 좀 알고 싶어요. 울이면 이제 약간 이런 느낌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울이나 울 블렌드가 되면 블렌드는 합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합성 섬유처럼 섞인 거예요. 그래서 주로 울이거나 울 블렌드로 만들어진 직물을 당신이 기사에서 제공하는 그 종류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어요. We're looking for universal business. 그래서 universal은 어떤 지구적인이라는 의미보다는요. 보편적인, 굉장히 일반적인 이런 느낌으로도 많이 사용하는 어휘입니다. 그래서 suit 컬러이 뭔가 튀는 색상보다는 blue, black, gray, and tan 이런 좀 이렇게 보편적인 색상 그런 색상으로 이 직물로 찾고 있어요. 그런 말이 나오고요. In particular 특히요. 우리가 이 직물들이 필요한 이유가 to retailers 저희와 거래하는 2개의 소매업체한테 United States 미국에서 저희랑 거래하시는 소매업체 2곳에 서브하기 위함이에요. 한 곳은 미네소타에 위치해 있어요. 그래서 미네소타에서 저랑 거래하는 그 매장의 오너분께 서 요청하신 점은 이 fabrics를 어떤 질문을 원하셨냐면 그 지역 특성에 맞게 cold climates 좀 차갑거나 추운 기후에 잘 어울릴 수 있는 그럼 뭔가 보온 효과가 뛰어난 옷을 의미했겠죠. 그리고 다른 클라이언트는 또 루이지애나 지역에 계시는 리테일러인데 이 소매상 쪽의 매장에서는 어떤 것을 원하냐면 fabrics 중에서도 좀 appropriate for
hot and humid climate가 이번에는 굉장히 덥고 습하고 이런 곳에 맞는 직물 이렇게 되죠. 근데 이 핫하고 약간 humid한 습한 이런 환경과 기후에 딱 적절한 이런 직물은 저희가 앞으로 새롭게 관계를 구축할 Southeast Asia, Southeast Asia 지역에 새로 관계를 구축할 쪽에도 굉장히 잘 맞을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죠. 자, 그리고 이제 가격 리스트 부분이나 이런 거 달라 그랬고요. 제품에 대해서 여기서 소리란 뜻이 아니라 볼륨은 양이겠죠. 자, 중간 지문은 사실 글보다는 표에 가깝죠. 그래서 표에 가까워서 Auckland Wool Exports Products and Pricing 이라는 내용이 나왔으니까 exports는 수출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그 수출량이라든지 가격대가 제품별로 고유 번호랑 같이 기재되어 있는 거고요. 맨 마지막에 한 줄의 단서로 나온 내용을 봤을 때 모든 여기에 기재된 가격대들은 뉴질랜드 달러 기준으로 만들어져 있는 가격대다. 그래서 뭔가 금액 부분에 대해서 수납이나 금액 지불에 관련돼서 세부 정보를 원하시면 연락 주세요라고 돼 있죠. 세 번째 질문, 이렇게 별 5개, 별 4개 이렇게 평점을 남겼다는 것 자체가 리뷰 글임을 시사합니다. 그런데 리뷰 글을 작성한 사람이 조앤 스완슨이라는 사람이 3월 7일 날 글을 썼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서비스를 이용해 봤으니까 리뷰를 썼다라고 유추가 가능한데 I recently purchased two very high quality suits를 내가 치앙마이 수트사에서 2벌을 구매했다. 그런데 they were made from an excellent combination. combination이란 단어는 말 그대로 혼합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직물 섬유가 하나가 아니라 뭔가가 섞인 거죠. 그렇다면 중간 지문에서 이 표 자체를 보시면 전부 다 100%라는 말이 기재가 되어 있죠. 그런데 유독 한 가지면 30%는 울이고 나머지 70%가 리넨이라고 써져 있잖아요. 그럼 이 표에서 구성되어 있는 이 수치의 분산 자체가 곧 마지막 지문의 combination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계형으로 이 단어의 주춧돌을 놓고 보면 이 번호, product number, 이 번호, 색상은 tan blend 이렇게 바로 연결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내용을 조금 더 보면 저는 이곳 United States에서 attorney, 변호사로 일하고 있는 사람인데 wear suits, 그러다 보니까 직종이 이렇다 보니까 매번 정장을 입습니다. These suits have kept me comfortable, 굉장히 inside, 실내에서든 실외에서는 굉장히 저를 편안하게 만들어줬어요. 이 굉장히 좀 히트, 열기를 버틸 수 있게끔 해줬고 humidity, 여기는 거의 1년의 대반이 굉장히 습한데 여기서 제가 이 정장을 입으니까 굉장히 편안하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처음 읽은 단어가 아니라 공교롭게도 뭔가 더운 느낌 그리고 습한 느낌은 분명히 읽었던 적이 있는 단서의 단어입니다. 첫 번째 지문에서 분명히 언급하는 2개의 소매 업체 매장을 이 치앙마이 수트사에서 언급하면서 한 곳은 미네소타에 있고 한 곳은 루이지애나에 있는데 미네소타 쪽은 조금 추운 기후에 맞는 옷이라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지문의 후반 부분 넘어가면서 핫앤휴미드한 곳에 딱 맞는 그런 직무를 원해요 라고 얘기했는데 핫앤휴미드라고 하는 곳은 루이지애나 라고 연결이 됐었죠. 결국에 이 사람이 어느 지역에서 있는 사람인가 라는 걸 유추해 봤을 때는 hot and humid를 heat and humidity라고 품사만 약간 바꿔서 같은 의미로 놓게 보면 루이지애나 지역에 있는 사람이다 라고 유추가 가능합니다. The shop is only a few miles. 우리 집에서 이 샵이 단 몇 마일밖에 안 떨어진 거리에 있다 보니까 굉장히 가기도 편하다 보니까 다시 구매하러 또 돌아갈 생각이 있고 강력 추천하는 제품이다. 이렇게 되죠. 자, 첫 번째 문제를 풀어보면 Mr. Someone이라는 사람이 fabric을 specific colors로 요청한 명목과 이유를 묻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첫 번째 집은 발신자예요. 근데 이 사람이 요청한 것 중에서 분명히 상단에 블루 색상, 블랙 색상 이런 식으로 특정 색상을 언급을 했었어요. 그 부분 자체가 specific colors를 의미한 거고요. 아까 분명히 우리가 읽었던 첫 번째 질문 상단에서 universal한 좀 컬러 이렇게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는 좀 보편적인 너무 튀지 않은 누구나 일반적으로 입을 수 있는 그런 색상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universal이라는 스펠링이 그대로 나온 게 없다면 최대한 비슷한 의미를 골라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의 정답은 commonly used가 됩니다. commonly used가 된다는 건 말 그대로 개성이 너무 독특하거나 이렇지 않게 보편적으로 다들 사용하는 이런 색상이라고 여겨지는 거. 이렇게 되면서 paraphrase가 된 거로 보이고요. 보기 A 같은 경우에는 특정 색상들에 대한 공급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 공급률이 이렇게 될 수도 없고요. 또 보기 C처럼 unusual colors가 되면 굉장히 독특한 색상이 돼버려요. 오히려 유니버설의 반대 의미를 담게 되죠. 그리고 보기 D 같은 경우에는 전혀 우리가 읽은 적이 없는 디스카운트, 할인 얘기를 하고 있죠. 87번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질문 발신자가 자신의 회사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편지 안에 imply about, 시사했는가, 언급했는가.
보기 A, 이 회사의 facilities, 시설들은 점점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서 확장되고 있다. 보기 B, Southeast Asia에서만 거래를 한다. 사업을 하고. 잘못됐죠. Southeast Asia라고 하는 지역의 그 무대는 첫 번째 지문 마지막 쪽에 앞으로 build relationship, 관계를 좀 더 구축하고 싶고 우리가 establish relationship, 관계를 쌓고 싶은 새로운 지역이라고 얘기한 거지 지금 거기만 주력하고 있다. 그거는 오히려 시제도 잘못됐고 대상도 잘못 연결된 거예요. 그리고 보기 C 같은 경우에는 several locations에서 자사 상품을 구입할 수 있게 된다. 사람들이. 맞죠. 이미 못해도 우리가 읽은 곳이 두 곳이에요.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내에서도 이 회사에서 만든 정장을 판매하는 리테일 업체가 이미 루이지애나 쪽하고 미네소타 쪽에서 이미 두 군데가 노출이 됐었고요. 그리고 앞으로 사우스이스트 아시아까지도 계획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제는 미래를 내다보고 있지만 이미 두 곳이 이상이 나올 때는 several이라고 표현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보기 D처럼 디스카운트 역시 또 나온 적이 없는 부분이죠. 자, 이제 88번. 단순한 정보 찾기 문제로 보여지는 어떤 직물이 수량이 제일 많은가? 말 그대로 quantity는 수량을 의미합니다. 그럼 수량이 제일 많은 걸 고르자면 숫자가 제일 큰 거를 표에서 찾으시면 되기 때문에 숫자가 제일 큰 걸 연결하면 black twill이 정답이 되는 문제였고요. 네 번째 문제는 manufacturer, 제조업체 측에서 마지막 지문인 리뷰 글을 쓴 사람의 수트를 어떤 직물로 어떤 상품으로 만들었겠는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읽었던 내용에서 훌륭하게 컨비네이션을 잘 했더라고요. 섬유를. 이런 얘기가 초반에 나왔었죠. 그 맨 마지막 리뷰 글에서요. 그게 100%로 만들어진 하나의 직물이 아니라 합성물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컨비네이션을 단서로 표해서 찾았었기 때문에 정답은 C로 가게 되죠. 자, 그 다음에 190번. 리뷰얼이 어디에 거주하는 사람일 것 같은가라는 얘기고요. 분명히 리뷰얼이 거주할 것 같은 곳은 한 곳으로 유추가 가능해요. 굉장히 덥거나 열기가 있고 humid, 습한 곳. 그래서 그 단어를 첫 번째 지문과 세 번째 지문의 공통정보로 그렇게 빼서 정답을 하게 되면 정답은 루이지애나가 되는 연계형 문제였던 거죠. 자, 이제 91에서 95번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의 속성은 reservation form이니까 예약 양식이에요. 예약서 양식. 그리고 regulations, 어떤 지침이나 규정에 관련된 내용이 두 번째 지문. 그리고 마지막 지문 이메일이에요. 그런데 제목만 봐도 필코 카 렌털이라고 했으니까 차량 임대를 한 거예요. 근데 차량 임대를 했는데 임대한 사람 이름이 마르셀이에요. 그런데 임대 기간은 4 days. 4일 동안 임대할 거예요. 그래서 이 차량을 갖다가 픽업하는 날짜와 드롭 오프, 반납하는 날짜, 반환하는 날짜가 같이 써져 있고요. 그런데 픽업을 하는 장소도 에어포트, 공항이고요. 다시 차를 갖다 줘야 되는 장소도 에어포트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초반부에 써져 있는 내용을 보니까 필코카 렌터의 카운터가 어디 위치해 있냐면요. 공항 내에 그 수화물, 짐 찾는 곳 있죠. baggage claim area 옆에 있어요. 라고 얘기가 나왔고 이 예약서 양식을 갖다가 도착하시면 보여주세요. 제시하시고 complete the necessary paperwork 필요한 서류 작업을 좀 해주세요. 그렇게 되면 그 현장에서 그 이후에 저희가 payment, 금액 지불을 처리해 드립니다. 금액을 내시는 걸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Your vehicle, 당신이 대여한 그 차량은 이제 just a short shuttle ride. 그러니까 셔틀이 이제 버스잖아요. 무료로 이 운행되는 이런 장거리든 단거리든 버스 같은 의미가 있는데 터미널, 공항 버스 있잖아요. 그래서 공항에서 아주 짧은 거리 버스 타고 갈 수 있는 셔틀에서 갈 수 있는 곳에 그 차량이 있을 겁니다. 임대한 차량이. important note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되게 유의사항이에요. 중요한 사항이죠. 내용을 봤을 때 반드시 알아두셔야 될 게 당신이 예약하신 차량은 specific type, 특정 유형 을 예약하신 거예요. 예를 들면 4door, 문 4개짜리 economy car이라고 한다면 economy car은 좀 경차 같은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 차량을 예약하신 거예요. as opposed to 뭐에 반하는 이것과 대조되는 반대되는 무엇이 아니라 specific 특정한 make나 model을 지금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라는 얘기죠. 근데 make는 동사일 때는 만들자잖아요. 만들다. 근데 make가 의미적으로 명사처럼 사용하면 어떤 그 브랜드명 같은 의미가 되거나 아니면 어떤 특정 회사의 그런 브랜드명을 갖고 있는 그런 거 약간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마를이라고 하는 것도 어떤 딱 유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문 4개짜리 경차 아니면 세단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특정 모델 딱 선호하는 모델이 있다. 이렇게 돼버리죠. 그러니까 그런 건 아니다라는 얘기죠. Because your fleet capacity, because our fleet capacity, 선박이나 배 같은 경우에는 여러 보유하고 있는 그 보유량을 갖다가 보유 대수를 fleet이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수량
차량이 렌탈 로케이션 지점별로 fluctuates. 다 조금씩 다를 수가 있어요. 그날 매일매일 이런 말이 나오고 그래서 저희가 unable to honor your request. 당신의 요청을 honor해 드릴 수 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honor은 영예롭게 하다보다는 accommodate, 받아들이다. 당신의 요청을 저희가 선뜻 그렇게 딱 받아들일 수가 없을 수 있습니다. 특히나 특별한 메이크나 모델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더 힘들죠. 픽업 당시에 말씀하시면. 그리고 맨 마지막에 저희 비클을 대여하신 후에 체크인 때 그 차량을 배정받아 보시고 불만족감이 있으시면 저희한테 다시 어떤 업그레이드를 요청하세요. 이렇게 나온 거죠. 자, 중간 지문 같은 경우에는 필코 카 렌털이라고 하는 똑같은 회사에서 규정을 안내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톨즈라고 하는 건 왜 톨 이용료 막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톨즈가 고속도로 이런 데 다니면서 내는 통행료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읽어보면 vehicles rented for a week 못해도 7일을 의미하는 거죠. 일주일이거나 or longer 더 이상이 되는 기간 동안 차량을 대여한 사람들한테는 통행료를 그냥 지나갈 수 있게끔 해주는 거죠. 말 그대로 패스, 통행 그 증을 드립니다. 그것이 갖춰질 겁니다. 이걸 통해서 far left라고 하는 건 먼 왼쪽이니까 완전히 제일 왼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톨 레인이 있는데요. 저희 톨 플라자 가시다 보면 운전하시다 보면 톨 플라자에서 톨 레인 그 통행료를 징수하는 차선이 있어요. 근데 그 차선인데 사람이 하지 않게 무인으로 전자로 이렇게 톨료를 낼 수 있는 곳이 있는데 그 차선 중에서도 제일 왼쪽 차선을 이용하시면 이 패스를 이용해서 바로 지나가실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하심으로써 eliminating, 제거하고 없어지게 되는 거죠. need to carry는 수행하다. change니까 변경을 수행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운전하는 사람한테 변경은 곧 차선을 바꾸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차선을 바꾸거나 하실 필요도 없고 또 사람이 직접 돈을 받아서 징수를 받는 캐시, 현금으로 돈을 내야 되는 라인에서 긴 시간 기다리실 필요도 없게 됩니다. 라는 얘기인 거죠. 그 다음에 또 toll에서 automatically charged, 자동으로 당신이 차량을 대여하셨을 때 이용하셨던 그 결제하셨던 신용카드의 그 정보, 그 신용카드로 청구가 됩니다. If your vehicle is not equipped with a toll pass, 어떤 자격 요건에 미달이든 톨 패스가 갖춰지지 않은 분들께서는 여기를 이용하시면 안 되고요. 직접 저희 컬렉션 부스가 또 있어요. 오른쪽 차선에 징수를 할 수 있는 요금소가 있어요. 거기를 가셔가지고 캐시로 오히려 내셔야 됩니다. 라는 얘기죠. 그런데 제가 첫 번째 짐에서 분명히 봤을 때 이 사람이 렌트한 기간은 고작 4일이었어요. 4days를 렌트한 사람인데 분명히 톨 패스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은 최소 일주일이거나 그거보다 더 장기의 기간을 대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분명히 첫 번째 지문에 차량을 대여한 사람은 이 부분에 해당 조건이 없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캐시로 오른쪽 차선의 톨 부스 중에서도 콜렉션 부스에서 현금으로 내야 되는 자격이 갖춰지는 거죠. If you fail to do so, 이거를 내시는 거를 실패하시게 되면 그 톨료를 내셨어야 되는 거에서 요금 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청구가 될 뿐만 아니라 적용될 수 있는 다른 여러 가지 관리적 비용이나 penalties, 늦게 내신 거에 대한 연체료도 내셔야 됩니다. 이렇게 되죠. 자, 마지막 질문은 Arthur Marcel이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그 아까 우리가 읽었었던 첫 번째 레저베이션 폼에서 차량을 임대한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한테 필코카 렌털 고객 서비스 측에서 폰 메시지라는 제목으로 글을 썼다는 건 고객 서비스 측에 이 사람이 폰 메시지를 남겼고 그거에 대한 응답이나 해결책을 제시한다고 유추가 가능합니다. 내용을 보게 되면 Thank you for calling earlier today. 오늘 아침 일찍 전화 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First day of your trip. 당신의 이 차를 이용해서 출장이든 이동이든 하셨었던 첫날에 inadvertently, 실수로 부주의하게 언급결에 drive through a toll plaza exit on highway 101번 고속도로를 그러려고 그러신 건 아닌데 이쪽을 좀 부주의하게 실수로 진입하신 거죠. Without stopping at a collection booth. 컬렉션 부스에 머무르셔서 거기서 현금으로 내셨어야 되는데 부주의하게 다른 고속도로를 타신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전화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하이웨이 101 쪽은 말 그대로 바로 위에 있었던 중간 지문 regulations에 써져 있던 내용하고 연계해 보자면 일주일이거나 일주일 이상 차량을 대여한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패스를 통해서 왼쪽 차선으로 가면서 갈 수 있는 방향의 고속도로로 유추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를 이용하면 안 되는 4일만 대여한 사람이라서 오른쪽 차선에 있는 콜렉션 부스에서 현금을 냈어야 될 사람이 실수로 이걸 타게 된 거죠. 고속도로를.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연락 주셨는데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그리고 플레이트 넘버, 라이센스 플레이트 넘버 입력하시고 근데 자동차를 보면 자동차 전면부에 이렇게 번호판이 있잖아요. 그 판의 의미를 플레이트가 담아냈다면 그 차량 번호 자체를 의미합니다. 번호를 입력하시고 나서
트래블한 날짜도 좀 기입을 해주세요. 그리고 나면 저희가 자동적으로 톨료를 얼마를 원래 요금을 내셨어야 될지 자동적으로 이게 시스템이 계산을 해줄 거고요. 그리고 나서 요청 받으시게 될 거예요. 크레딧 카드 정보 적으시라고. 그렇게 해서 금액을 내시는 거를 7일 이내에만 잘 성공리에 내주시면 발생한 금액을 그렇다면 비서브젝트 뭐뭐의 대상이 되다. 연체료를 내야 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라고 하고 마무리됐죠.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마르셀 씨의 차량 임대 계약, 그 임대 계약을 잡아놓은 것에 대해서 언급된 부분인데 회사 측에서 이걸 해줬다는 건 저희가 전혀 파악이 안 되죠. 그리고 보기 B, 아주 최신식 비클인지는 몰라요. 그냥 문 4개짜리 경차였어요. 그리고 보기 C, 내비게이션이 장착된 디바이스가 내비게이션 디바이스 있다는 거 전혀 파악 안 되죠.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공항에서 직접 페이먼트를 내야 된다. 그건 첫 번째 지문에서 공항에서 픽업, 공항에서 드랍오프 다 한다라고 상단에 써져 있으면서 와서 여기 현장에서 baggage claim area 옆에 있는 데서 오셔서 여기서 서류 작성하시고 나면 페이먼트 저희가 처리해 드립니다. 그럼 거기서 내는 거죠. 말 그대로 공항에서. 자, 이제 두 번째 문제. 어떤 정보가 특히 reservation 폼에서 강조됐는가? emphasize. 근데 강조됐다는 건 말 그대로 되게 유념할 사항을 의미하기 때문에 첫 번째 지문에서 important note 부분을 의미했을 확률이 높아요. 이 부분에서 읽었을 때는 유형을 예약을 하신 거고 임대를 하시는 거지 특정 make 아니면 특정 제조사나 뭐 특정 마러 이런 것을 염두에 주실 수는 없고 그런 거는 저희가 요청하신다고 해도 픽업 당일날 요청하시면 저희가 honor 해드릴 수 없습니다. 당신의 요청을 받아들여 주실 수 없고 이거는 저희가 보장할 수 없어요. 이렇게 되면서 honor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guaranteed로 약간 변경이 되었지만 나머지 단어들은 그대로 노출이 되면서 정답은 A로 가시는 게 맞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93번은 어느 날짜에 이 사람이 하이웨이 101 도로를 탔을 것인가, 그 도로로 이동을 했을 것인가 라는 문제예요. 그런데 하이웨이 101을 사실 이 사람이 갔으면 안 됐었을 뭔가 잘못된 유입 경로였죠. 그러나 어쨌든 거기를 이용한 거는 팩트가 됐었죠. 그런데 이 사람이 첫 번째 지문에서 차량을 픽업한 날짜가 5월 23일이었어요. 그럼 23일서부터 그 차를 이용하기 시작을 했을 거라고 유추가 되잖아요. 그럼 5월 14일서부터 이용한 사람인데 분명히 이 차량을 갖다가 대여해서 트립을 이용한 first day, 첫날 하이웨이를 탔다고 했기 때문에 이 정보만 연계하면 5월 23일 이 정답이 되죠. 자, 이제 194번. 마르셀 씨가 필코 커스터머 서비스한테 왜 전화를 했겠는가? 그 요금을 냈어야 되는데 잘 모르고 실수로 다른 도로를 타다 보니까 캐시로 내야 될 톨료, 요금료를 못 내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걱정으로 전화했을 거다. 이미 읽어졌었기 때문에 정답은 어떻게 이 요금을 내가 내야 되는가? 차량을 반환하는 날짜를 바꾼다든지 향후에 앞으로의 예약에 대해서 물어봤다거나 차량이 고장났다는 얘기는 전혀 한 적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195번으로 넘어갑니다. 미스터 마르셀 씨에 대해서 언급되거나 유추, 암시되는 걸 맞추는 문제죠. 영수증을 로케이트 할 수가 없다는 얘기는 로케이트는 동사일 때 위치하다보단 찾다예요. 영수증을 어디다 분실한 거죠. 그래서 찾을 수 없다는 얘기는 전혀 파악이 안 돼요. 그리고 보기 B처럼 수정된 영수증이나 송장을 받았다? 전혀 파악 안 되죠. 근데 C하고 D 중에서 잘 보면 unexpected, 예상치 못한 우회로를 억지로라도 탈 수밖에 없었다. 이런 의지가 발현된 게 아니에요. 약간의 혼동을 느끼셨을 거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되는데 be forced to는 어쩔 수 없이 이랬어야 됐다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자기가 일부러 그런 생각을 갖고 했었다고 해석이 돼요. 그러나 우리가 지문에서 읽었을 때는 inadvertently, 마지막 지문에서 실수로 부주의하게 언급결의 실수로 그게 의지가 발현되지 않았어요. 실수로 하이웨이 쪽 잘못 도로를 탔는데 이렇게 되는데 그 하이웨이 쪽이 잘못 이용한 도로라면 곧 톨 패스,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패스로 일렉트로닉한 그 일렉트릭 기계에서 바로 그냥 통과될 수 있는 그쪽의 대표적인 길 중에 하나가 하이웨이 101이었다라고 유추가 되기 때문에 정답은 far left lane을 잘못 운전해서 갔다 이렇게 되는데요. far left라는 단어는 사실 세 번째 지문에 있었던 게 아니라 중간 지문 regulations에서 톨 패스를 낼 수 있는 차선의 위치로 나왔던 곳이었죠. 자, 이제 마지막 지문 196에서 200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지문, 이메일 그리고 메모글이 연계가 되어져 있어요. 첫 번째 지문은 그래도 조금 간단하게 나와져 있는데 윌슨 유니폼스라고 하니까 회사 이름 자체가 유니폼을 만드는 곳으로 유추가 가능하고요. We have been outfitting medical and dental professionals. 그러니까 뭐 의사 이런 분들한테 그분들의 유니폼을 40년 넘는 세월 동안 저희는 만들어 오고 제작해 왔다.
우리 윌슨사에서 제공하는 혜택에 대해서 확인해 보세요. 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렇게 기호 표시가 항목별로 나와 있죠. 첫 번째로는 굉장히 종류가 많은가 봐요. wide selection. 굉장히 다양한 그런 종류의 shirts나 pants, solid colors가 되면 단색을 의미하는 거예요. 단색으로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프린트가 인쇄되어 있는 그런 것들도 있다. Men's and Women's Shoes, 남성 및 여성용 신발인데 업계 표준에 딱 부합되는 그런 신발 제품도 있다. 그리고 embroidery라고 하는 건 자수를 뜬 거예요. 자수를 새긴 거예요. 뭘 새겨넣거나 이렇게. 그래서 이 우리 단체에 당신네 귀사 단체나 조직의 로고라든지 직원의 이름이 딱 보이게끔 이렇게 자수처럼 이렇게 새겨줄 수 있다. 할인 나오죠. 15% 할인을 개인 고객들한테 해주는데 첫 주문하시는 분한테는 15%, 그리고 10% 할인은 또 누구한테 해주냐면 못해도 20벌 이상을 한꺼번에 주문해서 bulk orders, 어떤 대량 주문하시는 분들한테는 또 저희가 10% 할인, 그리고 매장 위치가 3곳 있는 거로 확인이 되고요. 맨 마지막에 자신의 회사를 다시 한번 얘기하면서 7days a week가 나온다는 건 월화수목금토일 다 운영하는 거예요. 하루도 쉬지 않고 9시에서 6시까지. 온라인에서 쇼핑도 역시 also 가능하다. 그렇다면 오프라인 매장도 되고 온라인도 된다는 얘기죠. 자, 이제 중간 질문은 에이미 로스버그라는 사람한테 폴 윌슨이 3월 15일 날 업데이트라는 내용으로 글을 썼어요.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업데이트는 참고로 제목에 있을 때는 최신이라는 의미보다는 변경사항 정도로 보시는 게 좀 더 맞아 보이고요. 저희 엘름 스트리트 스토어를 오늘 방문해 주셔서 참 감사드렸는데 유감스럽게도 그 찾으시는 것이 not in stock. 저희가 지금 그 지점에는 지금 재고가 없어요. 그래서 as discussed, 논의한 대로 we have ordered them. 그래서 저희가 하퍼 에비뉴 쪽 지점에서 대신 주문을 좀 해봤고요. 그래서 그 물건들을 귀사의 집으로 자택으로 receipt, 영수증, 3월 15일자로 발행되는 그 날짜로 찍혀져 있는 receipt, 영수증과 같이 보내드릴게요.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금요일 날 택배를 받으시게 되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구성물로는 이게 한 벌로 딱 맞는 pairs의 그 shirts랑 pants가 들어가 있을 거고 여성용 옷인데 medium 사이즈로. 색깔은 라이트 블루 색깔인데 지오메트릭 좀 기하학적인 패턴이 들어가 있는 그런 것을 받으시게 될 거예요. 늘 그래왔듯이 저희 리턴 폴리시 반품에 관련된 방침은 bring these items, 이 아이템들을 저희 윌슨 스토어 어느 매장이든 가지고만 오셔도 2달 안에만 구매하신 지 2달 안에만 오시면 full refund가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앞으로도 좋은 거래하기를 원한다는 식으로 마무리가 됐어요. 자, 마지막 질문은 메리벨 덴털 스태프예요. 덴털이라는 말이 있다는 것 자체가 치과죠. 그러니까 치과에 있는 전 직원들한테 글을 썼어요. 앤톤 알카도라는 사람이. 그런데 information about uniforms라는 말로 3월 21일 날 글을 쓰면서 we've decided to update, 또다시 변경한다는 얘기가 나왔죠. dress code, 복장 규정 바꾸려고 해요. 7월 1일서부터 모든 치과 선생님들, 치의사 선생님들 그리고 보조원들 분들께서는 다 똑같은 유니폼 입으시게 될 거예요. 근데 그 유니폼들은 전부 다 light green 색상, solid pants, light green, solid shirt 이렇게 나오는 것 자체가 방금 전에 중간 질문에서 처음에 시도해서 보내줬던 색상이 분명히 블루 색상이었고요. 거기다 그냥 단색이 아니라 약간 기하학적인 패턴이 들어간 거를 분명히 보내준다고 그랬고 그 지문의 마지막 하단 부분에 반품 규정을 안내했는데 공교롭게도 시간이 좀 흐나서 며칠 후에 써진 메모글에 따르면 색상이 그린으로 교체가 됐어요. 그 뭔가 기하학적이라고 하는 표시도 전혀 없고요. 단색으로 그냥 그린으로 나갔다는 점에서 중간 지문에서 맨 처음에 시도하려고 했었던 그 블루 색상의 그 팬츠와 셔츠는 아마 그걸 이제 더 이상 입지 않고 그린 색상의 아예 다른 걸로 바뀌었을 거다라고 시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옷은 이제 효용 가치가 없어지게 되죠. 그렇다면 리턴 폴리시를 안내한 글에도 맞게 아무래도 반품을 했을 거로 유추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중반부 쪽으로 넘어가면서 유니폼에 대한 여러 가지 안내를 같이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문단의 끝쪽에 보면 any additional items, 추가적인 아이템도 주문이 가능하고 paid for by the employee, 추가 아이템인 경우에는 직원이 금액을 지불하면 충분히 주문은 가능하다. 뭔가 행정 쪽 담당 직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자신들만의 원래 전문 스타일링 코디를 해서 스타일 클로딩을 입으셔도 된다. 이쪽 직원분들만큼은 이쪽 부서. 그리고 you will soon receive an order from as an attachment to an email. 이메일에 이제 첨부 파일로서 그 유니폼 주문서 양식을 받으시게 될 거예요. 그 폼을 프린트 출력하셔서 이름하고 본인이 입는 유니폼 사이즈 적으시고 마르시아 클로스키라는 사람한테 내주세요. 이렇게 내심으로써 클로스키 씨께서 벌크 오더, 대량 주문하실 거예요. 22벌 한꺼번에 주문할 겁니다.
자, 첫 번째 문제. 광고 주문에 따르면 윌슨 유니폼즈가 고객들한테 무엇을 제공하는가? 유니폼을 세탁해 준다거나 보기 C처럼 공짜 배송을 해준다거나 instruments, 의료용 도구에 대한 할인 전혀 아니죠. 그래서 이 문제 정답은 weekend hours에서도 매장이 운영이 된다는 얘기인데 weekend로 읽었다기보다 우리는 7 days a week로 읽었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루스 버그 씨가 이메일에 언급했던 관련된 문제점을 물어봤어요. 신용카드에 대한 문제라든지 집 주소에 대한 문제라든지 예상된 날짜에 택배를 못 받았었다라고 해서 뭔가 딜레이 됐다는 느낌을 주는 건 전혀 없었고요. 원하는 매장에서 갔더니 not in stock, 재고가 없어서 못 사고 돌아왔다라는 얘기 초반에 나왔었죠. 그래서 그걸 연결하면 아이템, 자신이 원했던 아이템을 어떤 하나의 지점 매장에서 찾을 수가 없었다. 198번은 루스버그가 이제 이 메모글, 마지막 글을 읽고 나서 곧 뭘 할 것인가? 파랑색 옷을 주문해 놨는데 이제 그린 색상으로 바뀌었어요. 유니폼이요. 중간 주문하고 마지막 주문에 색상만 연결해도 그래요. 그럼 앞으로 그 파란색 원래 자기가 주문해서 받은 상품은 더 이상 이용할 가치가 없어지기 때문에 반품을 하게 될 거다라고 유추하는 것이 가장 맞습니다. 그래서 연계형으로 3월 15일자에 구매했었던 아이템을 반품하게 된다. 신발 사이즈라든지 또다시 쇼핑을 간다든지 택배를 회수하고 찾는다라는 건 전혀 잘못된 연결이죠. 자, 이제 199번 마지막 지문 메모글을 쓴 목적을 물는 거고요. 로고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전혀 아니었고요. 그리고 보기 B에서 보기 BC 중에서 보기 B는 회사 방침의 변경인데 사실 복장 규정을 갖고 있는 것도 회사의 방침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거의 변경에 대한 세부 사항 논한다. 충분히 정답 가능합니다. 그런데 보기 C에 드레스 코드라는 단어는 나왔지만 위반하는 걸 얘기하진 않았기 때문에요. 복장 규정 위반에 관련돼서 보고하려고 매니저들한테 이건 아니고요. 새로운 유니폼이 어떨까요? 뭐가 어떻게 좋을까요? 라고 solicit opinions, 의견을 어떤 구하는 그런 내용 전혀 아니었죠. 자, 마지막 문제. 메리벨 덴털이라고 하는 회사에 대해서 암시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로고를 다시 재디자인했다. 그리고 덴털 어시스턴트, 보조원을 더 고용할 생각이다. 그리고 유니폼 프로바이더, 제공업체 다른 데도 바꾸려고 다른 데 알아보고 있다. 전혀 나온 적이 없지만 연계형으로 생각하면요. 마지막 지문에 22번을 주문한다 그랬고요. 버그 오더리 있었어요. 근데 첫 번째 지문에 이렇게 표시돼서 나눈 기호별 항목에서 분명히 10%의 디스카운트를 20벌 이상 주문하면 버그 오더로 인정을 해서 해준다 그랬기 때문에 앞으로 할인을 받게 될 것이다. 로 보는 게 제일 맞는 유추입니다. 이렇게 연계형의 문제가 같이 단서로 등장하는 것이 바로 다중지문입니다. 지금까지 해설 강의로 다중지문 같이 확인해 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